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민지는 초조한 표정으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민지의 아버지 현우가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었죠. 함께 대기실에 앉아있던 현우의 어머니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돌리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 꼭 나으실 거예요. 민지의 말에도 강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간 상태는 몇 년 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알코올성 간경화가 악화되어 결국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였죠. 아버님께 간을 기증하시는 분이 어머님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친구 수연의 말에 민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면 누가 아빠한테 간을 주겠어요. 대기자 명단은 하염없이 길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상태예요. 안도의 한숨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며칠 후 민지의 어머니 미경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냈기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지만 미경은 현우가 잘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네. 병실을 찾은 현우가 침대에 누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얼른 회복해서 함께 여행도 가고 그래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그저 수술 후유증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미경은 꿈에서 현우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미경은 그저 지나가는 불안감이라 여겼죠. 2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은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 중이었고 현우도 상태가 호전되어 곧 퇴원할 예정이었어요. 민지는 아버지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빠, 집에 돌아오시면 엄마가 보양식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우는 그런 민지의 말에 미소로 답했지만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어요. 민지는 의아했지만 큰 수술 후의 우울감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현우는 주치의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저 말기 맞죠?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술 중에 발견한 거 다 알아요. 그냥 아내와 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결심이 서린 빛이 돌았어요. 다음 날 퇴원한 현우가 미경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남편을 위해 특별히 방을 정리하고 영양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 할 말이 있어요. 미경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이혼합시다. 이혼이라고요? 미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 현우가 한 말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무슨 농담이에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몸이라 옆구리가 찌릿했지만 지금은 그런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가 당신한테 간을 떼어주고 받는 대가가 이혼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현우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넘게 함께했는데 수술 받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 미쳤어요? 현우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설명해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한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가 아버지가 먼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해서 급히 돌아온 거였죠.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계세요? 미경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해.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간을 주셨잖아요. 현우는 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저 짐을 계속 챙길 뿐이었죠. 민지야, 어른들 일에 너는 상관하지 마. 민지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몸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결정했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미경의 어머니 강 여사가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분노했어요. 현우, 이게 무슨 짓이오? 내 딸이 당신 살리려고 자기 몸에 칼을 댔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보, 제발. 미경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우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민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강 여사는 사위가 나간 문을 노려보며 분노를 삭혔습니다. 원수를 갚아주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담. 미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의 간을 나눠준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현우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미경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직접 아빠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서 뭐 하게? 이제 끝난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빠가 미쳤다고 생각하긴 싫어요. 현우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간 수술 후 회복 중인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밥 좀 드세요. 민지가 식탁에 차려놓은 죽을 보며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그냥 둬.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빠 친구분. 아, 정 사장님. 미경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현우의 오랜 친구 정태석이었어요. 아버지요? 저희도 찾고 있어요.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사장님도 아빠 못 봤대요. 전화도 안 받고. 미경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더는 이럴 수 없어. 직접 찾아봐야겠어. 미경은
남편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단골 술집, 그가 일하던 회사, 심지어 그가 가끔 들렀던 낚시터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현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주택중개소인가요? 혹시 최근에 김현우라는 분이 방을 구하지 않았나요? 미경은 지역 부동산들을 전화로 수소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고 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지가 미경을 말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만 쉬세요. 내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직접 찾아야 해. 다음 날 미경은 서울 곳곳의 고시원과 모텔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묻고 또 물었죠. 한 모텔 주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이분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묵으셨던 것 같아요.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언제요? 지금도 여기 계신가요? 모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전에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미경은 실망했지만 적어도 현우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주변 가게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사람 보셨어요? 편의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 아저씨 자주 와요. 매일 저녁에 라면이랑 소주 사가시던데. 미경은 희망을 품고 그 편의점 주변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추위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다시 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병원 진료 시간 놓치셨어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나중에 가면 돼. 사흘째 되는 날 미경은 마침내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달려가 현우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경이 그를 막았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는 제대로 말해줘야 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술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내 보험금이라도 노린 건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현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해요.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간을 받고 나서 이런 짓을 해요? 미경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힐끔거렸지만 미경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미경 씨, 그냥 잊어요. 나를 잊고 새 삶을 살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잊으라고요?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잊으라는 거예요?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경의 어깨를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현우는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경은 왜 남편이 이토록 자신을 밀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경은 그날 밤 열이 올랐습니다. 간 수술 후 무리를 한 탓인지 몸이 견디지 못했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간 기증 후 회복 중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으면 안 되는데.
의사의 질책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링거를 맞으며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그냥 잊으세요. 그런 사람, 아빠가 아니에요. 민지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를 밀어내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 눈빛이 달랐어. 미경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현관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현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울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미경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경 씨, 너무 늦었지만 다 말할게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도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지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진단서야. 미경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경은 의학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적힌 예후, 불량 두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많이 아파요. 민지가 진단서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생인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갔어요. 점점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이게... 현우는 딸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 씨한테 직접 말할게. 미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간 이식 수술을 하던 중에 뭔가 발견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원래는 간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수술 중에 의사 선생님이 다른 것도 발견했어요. 내가 몰랐던. 미경은 숨을 참으며 남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암이 전이 됐어요. 복막과 췌장, 림프 일부까지. 미경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미경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항암 치료를 해도 23년 정도 기대할 수 있대요.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왜요? 현우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민지야. 너랑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미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만 될 거니까. 차라리 날 원망하게 만들고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미경은 갑자기 일어나 현우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바보, 멍청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더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는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미경은 현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 간을 준 건 살아달라고 준 거였어요. 그런데 왜 혼자 떠나려고 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민지도 부모님 옆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절대 떠나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미경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현우는 미경과 민지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간 이식만 하는 수술이었어요. 내 간이 망가진 것만 알고 있었죠. 현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배를 열고 간을 살펴보는데 얼굴이 갑자기 굳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수술 당시 담당 의사 박진우는 간 주변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술팀에게 속삭였어요. 여기 복막에 이상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빨리 해보세요. 급히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수술실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악성입니다. 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더 많은 전이 부위를 발견했어요. 췌장 일부와 주변 림프절까지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진우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김현우 씨 수술 중에 발견된 사항이 있어서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간 외에 다른 부위에서 이상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전이성 암으로 확인되었어요. 현우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복막과 췌장, 림프절에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현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문장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진우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2년에서 3년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현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미경과 민지 앞에서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난 결심했어요. 당신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미경은 울음을 참으며 현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당신은 내 곁을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의 인생을 내 병간호에 바치게 할 수는 없었어. 민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빠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당신 간을 받고 그 대가로 당신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수는 없었어. 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 그 자체예요.
병원에서는 현우의 담당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의사는 동료들과 회의를 하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어요. 김현우 씨의 경우 간 이식 후 상태가 안정되면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요. 동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차피 쉬운 길은 없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일 당신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알아봐야 해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미경 씨,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의 시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미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결정한 것처럼 나도 내 결정을 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민지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사실 할머니한테는 말해야 하나요? 현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께는 아직은 말하지 말자. 지금으로도 충분히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 미경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선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민지야, 내가 할머니께 그냥 우리가 화해했다고만 말해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고 난 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현우는 미경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박진우는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자세한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박진우는 컴퓨터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의 몸 내부 CT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하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위입니다. 간 이식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미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미경은 화면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담당의의 설명을 들었어요.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일단 김현우 씨의 상태가 간 이식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항암 치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로 시작하고 반응을 보면서 방사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현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완치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23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기대할 수 있어요. 물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미경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곁을 떠나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더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경이 화를 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널 잡으면 너도 무너질 거잖아. 내 병간호하다가 당신 인생이 다 망가질 거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경을 설득하려 했어요. 당신은 아직 젊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당신 없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년 넘게 함께 해온 사람이에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멀리 바라보다가 다시 미경을 향해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게 만들고 떠나려 했어. 당신이 날 미워하면 내가 없어도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 미경은 현우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해요? 그건 내 삶이고 내 선택이에요.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미경의 행복을 위해 떠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곁에 머물고 싶었어요. 미경 씨,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덜 아플지 생각했어. 미경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현우는 미경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미경은 현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어요.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마요. 우리는 함께해요. 끝까지.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민지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경은 딸에게 의사의 설명을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민지는 의대생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어요. 아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우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힘들 거예요. 준비해야 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힘이 될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는 식탁 아래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빠, 이번에는 내가 아빠 간호할게요. 의대생이잖아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현우는 미경과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미경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죠? 당신을 떠나려고 했다니. 미경은 현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함께 싸워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미경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미경 씨. 내가 널 원망하게 만들고 떠나려 했지만 넌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줘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경은 일찍 일어나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잠든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미경은 그의 야위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미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잤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상태와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며 뒤척였어요. 오늘 강 여사께 인사드리러 가야 해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잖아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자신의 병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께는 아직 병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화해했다고만 말하자.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가 충격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운전을 맡았어요. 할머니가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셨다고 하면. 강 여사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이 못된 놈아, 어디 갔다 왔니? 내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알아? 현우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강 여사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미경아, 고마워. 이 못난 놈을 다시 받아줘서. 미경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강 여사의 집에서 나온 후 미경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미경 씨, 괜찮아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아 괴로워요. 그리고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너무 힘들어요. 현우는 미경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룸미러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미경은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했어요. 나를 위한 거라면서 내게 그렇게 상처 준 건.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밀어내려고 한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 미경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약속할게.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게. 민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빠의 병을 할머니께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고민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여기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미경은 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얼마나 성숙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마웠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민지는 부모님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그날 저녁 민지는 친구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은 의대에서 민지의 친한 친구였어요. 아빠가 돌아오셨어. 그리고 화해하셨어. 수연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야. 이제 모든 게 괜찮아.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꼭 이겨내셔야 해요. 다음 날 현우의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병원에서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경 씨, 정말 괜찮겠어?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미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했듯이 나도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끝까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미경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집에서 민지는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용할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이미 3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의 부작용으로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의사들은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미경은 현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양식을 차렸어요. 그녀는 요리책과 인터넷을 찾아보며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연구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힘내서 조금만 드세요. 현우는 미소 지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애쓰는 미경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맛있어 보인다. 민지는 아버지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의대생으로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여겼어요. 아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현우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미경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병원에 가서 다음 치료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함께 갈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경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경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병원으로 가는 길 현우와 미경은 차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현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친구 결혼식에서 당신이 와인을 내 드레스에 쏟았잖아요. 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추억의 빛이 돌았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그런데 당신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 미경도 웃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에 집중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 거예요. 우리 함께.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박진우 의사를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항암 치료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다음 단계 치료를 계획해야 합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건가요? 더 강한 약물 조합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부작용이 심할 수 있지만 효과도 더 기대할 수 있어요. 현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를 했던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내일부터 입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잠시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어요. 내일부터 입원이네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 당신은 무리하지 마. 병원에 매일 올 필요 없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매일 올 거예요. 내가 있어야 당신도 안심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입원 준비를 도왔어요. 아빠, 제가 자주 찾아갈게요.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갈 거예요. 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학업이 중요하니까. 저녁 식사 후 현우는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경이 그의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미경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우리가 행운아예요. 당신이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준비를 마친 현우는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경은 그의 짐을 챙겼어요. 민지는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꼭 이겨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현우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는 강하니까. 민지가 학교로 떠난 후 현우와 미경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현우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미경 씨, 잠깐만요. 미경이 궁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널 밀어내려 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줬어. 미경은 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현우의 병원복을 입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론 너무 늦게 돌아오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